자, 이제부터는 모두 광 케이블로만 가능한 속도들입니다. 10G가 나온 다음에 나온 네트워크 규격이 바로 25G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더 높은 속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닌데 나 40G, 50G, 100G 네트워크도 들어봤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25G가 광 케이블로 낼 수 있는 속도의 한계입니다. 그럼 50G, 100G짜리 네트워크는 뭐냐? 그건 바로 두 가닥, 네 가닥씩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5G 네트워크는 SFP28이라는 규격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G 네트워크는 10G를 4개 묶어서 QSFP 플러스라는 규격으로 전송되고요. 50G는 QSFP28, 그러니까 2개짜리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50G를 위해서 SFP56이라는 규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0G짜리 네트워크는 SFP28을 4개 묶은 QSFP28이라는 규격으로 100G 네트워크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직 테스트 단계로 QSFP56, QSFP-DD, OSFP처럼 새로운 방식들을 가지고 200G에서 800G까지 다양한 속도를 테스트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존하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규격에 대해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꼬임선 있죠? 트위스트 페어라고 부르는, 두 가닥씩 꼬아놨으니까 트위스트 페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카테고리라는 구분법을 사용합니다. 카테고리 1, 2, 3 해서 카테고리 8.2까지 존재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cat5니 cat6니 하는 그 캣이 바로 카테고리의 줄임말이에요. 빠르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카테고리 1이 있고요. 이건 두 가닥짜리예요. 카테고리 2가 있고 카테고리 3이 있고 카테고리 4가 있고 카테고리 1, 2, 3까지는 우리가 잘 쓰지 않고요. 카테고리 4부터 우리가 아는 8가닥짜리 구리선이 등장합니다. 속도는 20Mbps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5, 카테고리 5 2, 카테고리 6가 있죠. 아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격이 바로 카테고리 6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의 차이점을 보시면요. 카테고리 5서부터 가운데 심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닥씩 완전히 구분되도록 아예 영역, 공간을 구분해 놓는 거고요. 카테고리 5 2와 카테고리 6를 자세히 보시면 꼬임 정도가 달라요. 카테고리 6가 더 많이 꼬여져 있죠. 여기에서 대역폭을 높여서 카테고리 6A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예 두 가닥씩 은박지로 감싸버리면 카테고리 7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7과 카테고리 8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의 꼬임 정도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1서부터 카테고리 8.2까지가 꼬임선, 그러니까 트위스트 페어 규격의 전부 다입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카테고리 7까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카테고리 구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속도의 구분에 관계없이 랜 케이블은 겉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생겼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랜선 겉에만 보고 이게 10메가인지 100메가인지 1기가인지 10기가짜리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품의 스펙에 맞는 케이블을 꼭 사용하셔야 하고요. 속도에 맞는 카테고리 규격의 케이블을 쓰셔야겠죠. 저가형 랜선을 사면 저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는 것처럼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저가형들은 대충 만들겠죠. 그러면 속도가 제대로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딱 돈만큼 속도가 나오는 게 바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랜선을 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구리선인데 전기도 같이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PoE라는 규격입니다. 원래 PoE는 보이스 오버 IP 전화기라든가 PTZ 카메라, AP 공유기 이런 장치들처럼 네트워크와 전기가 함께 써야 되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장치들은 랜선도 연결해야 되고 아답터도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랜선으로 전기까지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아답터를 안 써도 되니까 배선이 굉장히 단순해지겠죠.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주요한 용도는 보이스 오버 IP,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기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PoE의 규격 첫 번째는 전송할 수 있는 전기가 15.4W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PTZ 카메라처럼 좀 더 전기를 많이 잡아
잡아먹는 장치에도 이걸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PoE 플러스라는 규격입니다. PoE 플러스는 장치당 30W까지 전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치들은 이 PoE 플러스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람 욕심은 또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니의 FR7처럼 덩치는 엄청나게 큰 카메라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카메라들도 우리도 PoE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 장치들에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온 규격이 바로 PoE 플러스 플러스라는 규격입니다. PoE 플러스 플러스는 2018년도에 나온 규격이니까 굉장히 최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랜선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전력 공급하고 데이터 통신하는 것을 하나의 케이블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선이 아주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원을 설치하기 힘든 곳에서도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스위치를 쓴다면 개별 장치의 전원을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PoE의 정확한 동작 원리를 알려면 세부적으로 A모드, B모드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하지만 오늘은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서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할게요. 그런데 저는 처음 이 PoE 기능을 보고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랜선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PoE가 지원되는 랜선을 노트북에 꼽으면 노트북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스위치들에는 PoE가 지원되지 않는 장치를 연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PoE는 액티브 모드하고 패시브 모드가 있거든요. 액티브 모드의 PoE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연결된 장치가 PoE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기를 보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PoE의 경우에는 PoE가 지원되지 않는 장치를 연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가형 PoE 스위치들은 패시브 방식으로 동작하기도 하거든요. 패시브는 뭐냐면 강제로 그냥 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시브 PoE 스위치에는 PoE가 지원되지 않는 노트북 같은 제품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고장 나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PoE 스위치도 좋은 거 사시면, 비싼 거 사시면 속이 편합니다. 자, 이제 불이선 기반의 네트워크는 여기까지 다루면 거의 대부분은 다 다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광 케이블, 그러니까 차세대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광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